안녕하세요. 헤드헌터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후보자들이 헤드헌터에게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 탑3와 그리고 탑3 질문 중 하나인 오퍼 협상 관련해서 헤드헌터가 현장에서 실제 경험하는 여러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채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취업 레시피는 국내 탑 10 서치펌 프루엔즈 코리아의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로그인 없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만 해 놓으시면 저희 회사와 협약된 기업들이 오더를 가장 빠르고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바로 구독 그리고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이 헤드헌터에게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 탑3 중에 하나는 연봉입니다.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직급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성과급은 실제로 나오나요? 연봉 상한이 정해져 있나요? 이런 등등의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빈도수가 높은 질문입니다. 회사 분위기, 기업 문화입니다. 야근이 많습니까? 팀장 스타일은 어떤가요? 워라밸은요? 인사평가의 공정성은요? 퇴사율은 어떻습니까? 라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포털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탑3 중에 마지막 채용 절차입니다. 지금 내 경력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회사가 어떤 역량을 제일 중요하게 보는지, 면접은 몇 차례인지요, 면접관 성향이 어떤지, 프로세스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등등의 질문을 후보자들이 저희에게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헤드헌터가 현장에서 실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것을 제 개인적인 경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협상인데요. 연봉 범위 내에서 상향 협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업의 내부 급여 테이블 안에서 움직이는 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리급 테이블이 5,000에서 5,500으로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제안한 연봉이 5천만 원일 경우에 헤드헌터는 연봉 협상에 들어가서 5,300 정도로 협의하여 오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정해진 연봉 테이블 안에서 회사가 예산을 갖추어진 상태에서는 연봉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가장 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초과한 연봉 협상도 있습니다. 특히 IT 기술 측이나 전문 기술 측에서 많이 있는데요. 회사 예산보다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핵심 인력이거나 대체가 어려운 포지션이거나 채용 긴급도가 높은 포지션일 경우에는 예산을 초과한 협상도 가능하다 할 것 같습니다. 직급 상향 협상도 있습니다. 직급은 협상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과장 오퍼를 제시를 했고 후보자는 기존 회사에서 차장 직급을 달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헤드헌터는 협의를 할 수 있고 기업에서 차장 직급으로 이직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대기업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대기업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과급 조정 협상인데요. 기본급, 즉 계약 연봉은 못 올리지만 성과급 비중 조절을 통해서 후보자에게 약간 유리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고정비를 줄이고 후보자는 총 보상 급여를 높인다면 양쪽 다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대기업에서는 조금 어렵고 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가능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사 시점 협상도 가능합니다. 후보자가 현재 회사 인수인계 때문에 늦게
늦게 입사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회사 요구는 4주 후 입사를 요구했는데, 예를 들면 후보자의 요청은 6주에서 8주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입사 시점 협상은 기업들은 생각보다 입사일 조정에 매우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이나 근태 협상도 있는데 스타트업에서 많이 있습니다. 연봉이 높지 않을 경우에 대체 조건 협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 1회 재택을 허용한다거나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할 수 있는데, 특히 IT 직군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포지션 스코프 협상도 있습니다. 업무 범위를 좁히거나 명확히 하는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JD상에는 기획, 운영, 마케팅 관련해서 전부 맡기는 복합 포지션이었는데, 후보자의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재조정 후 오퍼를 확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초봉이 낮을 경우, 이것도 스타트업의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초봉이 낮게 책정이 됐을 경우에 6개월 정도 후에 재협상 옵션을 오퍼레터에 명시를 해서, 예를 들면 초봉이 4,500이었는데 입사 6개월 후 성과 기준 2달씩 기본급을 5,0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오퍼레터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스타트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리텐션 보너스 협상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특수 인력이나 핵심 포지션의 경우에 종종 발생합니다. IT나 연구 개발직이겠죠. 예를 들면 1년 재직 시 추가 보너스를 500만 원을 지급을 해주겠다라든지, 프로젝트 종료 시 성공 보너스를 500만 원 지급해 주겠다라든지 오퍼레터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직비용 손실 보전 협상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 근속 인센티브를 못 받을 경우나 스톡 옵션을 못 받을 경우, 성과급을 못 받고 이직을 할 경우, 1년 미만 근속 시 반납해야 하는 사내 교육비 지원금을 토해내고 나올 경우 회사에 사인원 보너스를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끝으로 헤드헌터 입장에서 느끼는 오퍼 협상 성공의 방법은 후보자의 시장 가치를 명확히 기업에 보여주면 좋다는 것입니다. 헤드헌터 마이클이었습니다.